이 종목은 왜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을까요? 7개 종목 살펴봅니다. 자, 8월에 상장한 따끈따끈한 종목 SSR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상장주 가운데 주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을 확대해서 실적이 호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현재 2.24% 강세 흐름 2만 원에 현재 주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연일 남북 화폐 개혁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테마가 화폐 개혁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단일 화폐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ATM 교체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 청호 컴넷이 주가로 이렇게 부각이 됐는데 강세가 시연이 되다가 일부 상승분 반납한 상황입니다. 7% 강세 흐름 4,18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CJ 헬로인데요. 미디어 업체 딜라이브 인수 실사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금 동원이 가능한 것인가, 몸집 키우기가 아닌가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만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9.31% 매수가 쏠리면서 9,1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친환경차로 바뀌고 있죠. 게다가 5G 시대도 도래할 것으로 얘기가 되면서 첨단 기술에 없어서는 안 될 소재 2차 전지로 코스모 신소재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자전지 양극 활물질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코스모 신소재 시장이 커지면서 실적도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10% 강세 27,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페24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정석이다라는 호평과 함께 외형 확대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기대감 모아지면서 0.71% 오름세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15만 7,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대북 특사단이 방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을까? 시장에서는 지금 수혜주 찾기의 혈안인 것 같은데요. 남북 경협주가 순환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농업주로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종목으로는 조비, 경농 주가 살펴보시면 조비는 11%까지 급등세를 보이면서 33,800원에 경농은 6.39% 역시나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11,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이 종목. 연일 달렸던 5월처럼 급등할 수 있을까? 시장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대유 에이텍입니다. 정부가 LPG 차량 구매 제한 해제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현재도 6.57% 강세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1,13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회사가 차량용 LPG 저장용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일부 사업자만 LPG 차를 살 수 있지만 해제가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1,135원 현재 강세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HL 인베스트 한용희 대표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종목 대유 에이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LPG 차량 구매 제한이 해제된다고 해서 수혜 기대감에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아무나 살 수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해제가 되면서 직접적으로 수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대유 에이텍 자체가 그 LPG 왜 오늘 올라가냐면은 대유 에이텍 자회사가 있어요. 대유 SE라고 있는데 이게 원래 LPG 차량의 트렁크에 보시면은 가스통이 하나가 있잖아요. 큰 거 하나. 네, 큰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조하는 회사가 대유 SE라고 있어요. 대유 에이텍 자회사인데 한 지분을 한 78% 정도 갖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올라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미세먼지 감축 정책으로 인해서 LPG 차량 이거 원래는 렌트카랑 장애인 차량밖에 안 됐는데 이거 구매 제한을 좀 풀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일반인들도 살 수 있으니까 값싼 LPG 차량 이거 구매가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이 대유 에이텍, 대유 SE 자체를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사실 비상장 회사고요. 이게 대유 에이텍이 지분 78%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걸로 수혜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대유 에이텍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조금 반대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걸 사업 보고서를 하나 가져왔는데 네. 그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대유 SE가 태양광 모듈 사업하고 부문이 딱 두 개가 있어요. 이제
LPI,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LPG 가스통을 만드는 이제 사업 부문으로 나뉘고 있는데 매출 부문을 보시면은 지금 화면이 나왔는데 한 LPI 가스 탱크가 한 78% 정도 차지해요. 근데 이게 100만 원 단위거든요. 그러면은 이 한 900억 정도, 90억 정도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대유 에이텍 자체에서 적자가 너무 심해요. 왜냐면은 완성차 업체들 우리나라 현대나 기아차 지금 판매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하. 아무리 여기서 10억을 더 번다라고 하더라도 대유 에이텍 자체에서 60억, 70억을 까먹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의견은 좀 글쎄요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계사가 위기라서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주가 방향은 글쎄요? 네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글쎄요 찍고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대북 특사단이 평양에 방문을 합니다. 남북 경협주도 순환하면서 상승하는 상황인데 오늘은 이 농업주가 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뭐 5월만큼의 급등세는 그 이후에는 좀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한 탄력 기대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헷갈리네요. 분석해 주세요. 저는 이거는 참 남북경협주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계 개선이 있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근데 일단 지금 오늘 시세가 강하게 분출이 됐어요. 뭐 남북경협주 중에 이제 농업 비료 지원 섹터를 보시면은 뭐 조비도 있고 뭐 그다음에 농우바이오, 남해화학, 뭐 고려산업, 효성OMB, 조비, 뭐 대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대장주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대유라든지 아니면 조비, 뭐 효성OMB, 경농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상당히 뭐 7월 말부터 많이 올라왔어요. 조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뭐 28,000원 수준에서 거의 33,000원까지 급하게 와, 올라오기는 했고요. 근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이게 뭐 내일 이제 대북 특사단이 파견이 돼가지고 북한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관계 개선에 대한 뚜렷한 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남북 경협주는 조금 더 시세 분출이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단기적인 이 고점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이거는 좀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9월 9일 날 이제 구구절 북한에서 이제 열병식을 치르잖아요. 이번 주 일요일인데 근데 과연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냐 안 건드리냐 이거의 차이인데 지난 2월 달에도 열병식이 건국절에 한번 열병식이 있었어요. 그때 미국이 정말 싫어했던 게 뭐냐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거든요. ICBM 화성 15형이었었는데 네. 그거를 구구절에 그 김정은이 꺼내느냐 마느냐 이 둘 중 하나예요. 근데 6월 달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있었고 사실 뚜렷한 성과는 없었어요. 아직까지 뭐 비핵화에 대한 뭐 전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뚜렷한 방향성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 우리가 북한을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너무 불확실성이 너무 크거든요. 김정은의 행동도 너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럭비공 같이 행동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대북 특사단 파견이 돼서 뭐 관계 개선의 흐름은 좋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구구절 때 만약에 ICBM을 또 나온다. 그럼 트럼프가 트위터로 또 야 이거 취소하고 너네 다시 제재 들어갈게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남북경협주 충격이 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북경협주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일단은 구구절을 보고 가자. 일단 열병식을 한번 보고 가죠. 왜냐하면 너무 노이즈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고 그때 좀 투자해도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조금은 글쎄요라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음 정상회담까지 갈 것도 없이요. 일단은 구구절에 시장이 어떻게 남북경협주 그리고 그 안에서 농업주에 반응을 하는지 살펴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실게요. 카페24 볼게요.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는 긍정적인 호평을 하나 내놨어요. 그런데 이게 워낙 또 앞선 기술이다 보니까 플랫폼 비즈니스의 정석이다. 이런 말이 사실 와닿진 않거든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4개 그 사업 부분으로 나뉘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이제 쇼핑몰 솔루션. 지난 그 2017년도에 그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보시면은 70조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자료 통계청에서 매달 이제 자료가 나와요. 지금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거 통계청에서 가져온 거긴 한데요.
그 월 평균 거래액을 매달 이제 발표를 해요. 통계청에서 온라인 쇼핑 부문에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아니면 신발이라든지 이 품목별로 다 하는데 지금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다 합쳤을 때 사실 맨 왼쪽에 있는 게 2017년도 6월 달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2017년도 6월 달밖에 안 나와서 그러지 연간으로 따졌을 때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다 합치면은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연평균 한 17% 성장을 했는데 지금 뭐 월별로 보시면은 그 2월 달에 조금 줄어들었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연간으로 봤을 때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카페24가 시장 점유율이 한 10%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카페24가 사실 1위 업체는 아니에요.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는 뭐 쇼피파이라든지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15년, 16년은 한 7.9%였고 17년도에는 이제 8.4%로 늘어났어요. 이거는 거래액 기준이에요. 거래액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뭐 당사에서 집계를 하거나 이런 데이터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카페24에 대해서는 사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늘어날수록 이 카페24의 주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플랫폼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우리가 흔히 뭐 SNS 마켓이라고 하는 이 오픈 마켓이라고 또 있잖아요. 그 요즘에 그 20대, 30대들이 사실 옷 살 때는 뭐 어디 들어가서 쇼핑을 하는 것도 많지만은 저도 그래요. 인스타에서 어떤 모델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뭐 이렇게 그냥 팔로워가 쇼핑하든지. 팔로워가 굉장히 많은 그 유명 뭐 흔히 우리가 뭐 인스타 스타라고 하거나 아니면 페북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분들이 사실 오픈 마켓을 오픈을 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매출이 또 상당하거든요. 구분 매출들이 뭐 잘 나가시는 분들은 뭐 몇십억 매출을 올리시기도 하고요. 근데 따라 사고 쉽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너무나 예쁘게 입으시고 또 그 구매욕을 많이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 오픈마켓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쇼핑몰 계정 수가 카페24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50만 개가 넘어가요. 상당히 많은데 오픈마켓 또 인스타그램에서 이번에 그 오픈마켓 하나 또 준비를 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카페24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페24 지금 온라인 쇼핑 거래액에서도 물론이고 모바일 쇼핑이 늘어날수록 카페24는 역시 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도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기대해도 좋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는 좋아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7월 들어서 20만 원 찍고 8월 들어서 조정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월 왜 이렇게 숨고르게 했던 거예요? 사실 그 전에 상장하자마자 이게 한 지난 연도 상반기에 상장을 했었는데 상당히 쉬지 않고 올라왔어요. 제가 차트를 한번 이걸 보여드릴게요.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은 사실 한 2월 달에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거의 쉼없이 달려왔어요. 근데 물론 이때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뭐 네. 주식이라는 게 뭐 항상 매일매일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시피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20만 원일 때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차익 실현 매물을 갖고 있었던 투자자분들이 그걸 쏟아냈다. 근데 하지만 저의 입장은 조금 더 지금 뭐 15만 원대 역시 싸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아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규 매수도 오케이 이렇게 들리네요. 네, 좋아요 찍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2차 전지 앞으로 유망하다. 청사진은 가득가득합니다만 그래서 언제 본격적으로 성장할 거야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그런데 코스모 신소재 갑자기 급등하더니 또 장중에 52주 신고가도 경신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거는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설명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설명드렸었던 거는 이제 MLCC 이형 필름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렸었는데 오늘 52주 신고가 내면서 사실 1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뭐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저는 코스모 신소재 일단 의견은 좋아요 드리고 정말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아요. 네, 2018년도 컨센서스 매출액 보시면 5,800억이고 영업이익이 220억인데
전년 대비 성장을 매출액 기준으로 80%하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160% 성장하는 수치예요. 이게 상당히 많이 성장한 수치인데 이게 왜 근거가 뭐냐면은 일단 코스모 신소재가 그 리튬 산화 코발트라는 배터리를 만들어요. 이게 뭐 흔히 우리가 배터리 그 여기 휴대폰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노트북,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인데 이 이원계 배터리 그 LCO 배터리가 사실 수요가 굉장히 많이 폭발을 했기 때문에 캐시카우 현재의 캐시카우 역할은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미래의 먹거리는 뭘 선택을 했느냐? 그 지금 NCM 배터리, 그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고 하는 배터리의 양극화 물질을 이제 그 만들려고 이제 하반기에 양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양산을 돌입하게 되면 이게 왜 좋으냐? 그 이원계 배터리보다 니켈, 코발트, 망간, NCM 배터리나 NCA 배터리가 있어요. 이게 출력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 전동 공구들 뭐 보시나 아니면은 전동 공구 보면은 이 출력이 굉장히 뛰어나야지 못을 받거나 하잖아요. 네. 그렇게 쓰이는 게 이제 NCA 배터리나 NCM 배터리거든요. 근데 중국 전기차들 보시면은 리튬 산화 철이라고 하는 그 이원계 배터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전기차 이거를 탑재를 시켜버리면은 출력이 안 좋아요. 물론 뭐 내구성은 뛰어나다라고 하지만은 출력 문제에서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업체들도 이제 이원계 배터리에서 3원계 배터리로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출력이 훨씬 더 좋으니까. 그러면은 고니켈이 함량되어 있는 이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양극재가 이 고니켈을 만드는 양극화 물질이 바로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만들고 있는 하반기부터 양산하고 있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먹거리는 코스모 신소재는 이미 좀 입지를 다져놨고 그리고 이형 필름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이형 필름이 왜 좋으냐? 우리 뭐 삼성전기 아니면 사막 콘덴서 아니면 대만의 야교 아니면은 뭐 일본의 무라타 제작소 다 MLCC가 엄청나게 호황이에요. 전장산업 아니면은 뭐 태블릿 PC나 뭐 노트북 수요 때문에. 근데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만들려면은 일단 이 이형 필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전 방지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면은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전장산업이 뭐 발전할수록 코스모 신소재는 실적이 좀 뛰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좀 좋아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딥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NCM 하나는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탑픽은 정말 좋아요 주셨잖아요. 네네. 코스모 신소재 탑픽으로 찍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탑픽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이가은 앵커 만나보고 돌아올게요. 네, 화요일장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고 긍정적인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일 하락 마감했던 코스피 지수 오늘 반등에 성공하면서 0.34% 오른 2,310선을 웃돌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상승폭 계속해서 확대해 나갑니다. 1.23%대 오름세로 826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전일 2%대 낙폭 보이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올라지고 있습니다. 각각 0.42%, 0.74% 상승 중이고요. 오늘 의약,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좋죠. 셀트리온이 무려 4.87%나 오르면서 28만 원 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8.96% 올라지고 있고요. 신라젠과 메디톡스까지 제약바이오 업종의 강세가 지금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나노스는 다만 5.26% 낙폭이 큰 모습이네요. 지금까지 동시효과 상황이었습니다.
네, 9월 4일 화요일장이 마감했습니다. 전일과 대비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움직임이었죠. 코스피 지수 0.38% 오르면서 2315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 더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1.3% 오름세로 827.43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오늘 다만 거래소에서 수급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기관이 매도세를 보인 반면 이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 들어서 소폭 매수로 돌아서며 57억 원 순매수에 나서줬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함께 동반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각각 외국인이 872억 원, 기관이 940억 원으로 사저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종 역시나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큰 폭으로 올라줬는데요. 하반기 국내 신규 공장 가동과 이 해외 배출 증가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기대감과 함께 여기에도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집니다. 메디톡스 4%대, 셀트리온작도 오늘 4%는 올라줬어요. 휴자열과 코미팜, 차바이오텍 모두 1%에서 2%대 오름세를 시현했습니다. 이외에 또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대거 유입됐습니다. 특히나 포스코캠텍은 포스코그룹의 2차 전지 사업 역량 강화 전략에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이 거래일자 신고가를 경신해냈는데요. 오늘 6.78% 오른 63,000원 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10%대 급등세 보였습니다. 신흥 SEC와 일진 머티리얼즈, 코스모 화학까지 모두 5%가 넘게 강하게 뛰어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이었습니다.